1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수출 우려, 반도체 특별법, LNF, 이번 주 핵심 일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나마 수출이 버텨줬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해왔고 실제로 10월달 기준 수출 지표를 보니까 13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에서 불안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10월 수출을 잘 때도 보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수출액, 10월 수출액이 4.6% 증가한 575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죠.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만 올해 10월이요. 지난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었던 지난해 10월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월간 수출액 자체를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이 10월에 처음으로 13개월 만에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한국 수출 둔화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증권가의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는데 우선 반도체 기저효과가 11월 수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데이터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10월에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1년 전에는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이 기저효과를 한동안 받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지난해 살펴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끝냈던 해가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데이터는 이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 전망도 사실 밝지만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이 4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1,800억 달러 정도 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10월이 포함되어 있겠죠. 10월에 575억 달러 정도 빼면은 실제로 이번에 4분기에 1,220억 달러 정도 할 것이라고 본 건데 우리나라 정부의 올해 수출액 전망이 7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누적 수출액이 5,6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입은행의 이 전망들을 합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6,88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전망치가 맞다면 올해 수출 목표치 달성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도 사실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고 미국이 지금 상승세가 점점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건데 증권가들의 전망도 사실 유사합니다. 수출 데이터 나온 직후들의 이 증권사 코멘트 살펴보면요. 바이오 부문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라면 올해 목표였던 7천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저 효과가 이제 11월부터 끝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제 신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계속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윤가 이번 주 내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이니까 이제 당정이 같이 추진하는 거겠죠. 네. 요즘에 삼성전자 58,000원대 지금 주가 너무 부진한데 이거 어떤 법입니까?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였던 반도체가 지금 TSMC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안 좋나 봤더니 외부적인 환경에서 도와줄게 보조금 정도 있지 않겠느냐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 주냐라는 이런 얘기에서부터 출발한 법인데 아마 이번 주에 반도체 특별법 자체가 발의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당 의원 소속으로 당정의 법안으로 나올 텐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명의로 나올 것 같고 내부 분위기들을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 직접 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수위를 놓고 지금 막판 조율 중인데 이건 누구랑 조절하느냐 당정이 기재부랑 조정을 합니다. 근데 기재부가 법안 안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데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의 근거가 되는 임의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을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네요. 예, 그거를 지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연구개발, R&D 인력 그리고 이 소득이 상위 5% 이상에 해당하는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더 넘게 일해야 하는 게 맞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런데 우리만 지금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특별법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당정은 이것을 이 주 52시간 상한 예외하는 규정을 특별법에는 넣지 못하고 아마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별도 법안에서 처리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요약하면 이번에 나올 반도체 특별법이 시장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쪽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네.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뭐 소득이 상위 뭐 5% 10% 되는 사람들은 노조가 걱정할 일 아니죠. 예, 그거는 좀 자유롭게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LNF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하나인데,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하죠. LNF, 특히, LNF를 오늘 주목하는 이유, 뭔가 개발을 했다면서요. 개발을 했고 이 개발이 시장의 생각처럼 잘 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투자 심리에 좀 견인할 만한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인데 LNF가 12월부터 그러니까 연말부터입니다. 니켈 비율이 95%인 이거 시장에서는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데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셀 제조나 해외 전기 자동차 회사 아마 테슬라가 되겠죠. 여기에 납품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양극재 업체를 통틀어서 니켈 함량이 95% 된다는 거는 여기가 최초입니다. LNF가 최초고요. 니켈 함량이 높다는 것은 이 배터리 성능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지금 LFP, 인산철 배터리 쓰면서 저가 공세를 펴고 있죠. 이것을 지금 한국산 배터리는 고급으로 가겠다, 고가로 가겠다라는 것을 LNF가 폈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이 AI와 결합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그래서 전기차가 전기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니켈 함량을 최대로 끌어올린 이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 소식이 지금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성능 배터리, LNF는 사실 테슬라랑 연결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테슬라는 현재 미 대선 국면에서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리스크가 가장 덜한 전기차 업체로 미국에서 꼽히고 있거든요.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친환경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이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공화당 측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지금 괜찮다라는 두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NF가 계획대로 울트라 하이니켈 양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증권가도 나쁘지 않은 시각을 유지하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 계획대로 되면은 LNF의 4분기 출하량이 양극재 출하량이 급반등할 수 있다. 이래서 3분기 대비 67%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로 2차전지 섹터에서도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업체들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핵심 일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번 주부터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경제 주요 발표 시간이 1시간 우리가 알던 것보다 늦춰지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사양 시장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11시 반으로 늦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날인 화요일은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마음 아프신 분들 많았을 텐데 홍콩 H지수 ELS 타격 관련해서 대책 마련 세미나가 나옵니다. 이거 금융당국이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과 같은 정유주 그리고 KTNG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일 수요일 이때는 미국 대선 봐야죠. 이 5일 정확하게는 현지 시간 5일 화요일부터 대선이 시작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6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다음 날인 7일에 이 결과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때 되면 저희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이때 상황 맞춰서 특집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6일은 하이브, SKC, 카카오페이, 실리콘2 같은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종목들 실적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7일은 미국의 실적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위고비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실적 나오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장 많이 지금 설계부터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을 나오고 있는데 퀄컴과 ARM 실적이 이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얘기 따라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인 8일은 거시경제에서 중요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고요. 영국도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둘 다 스몰컷 그러니까 0.25%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는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결정,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확정이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불확실성 싫어하니까요. 네. 그건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특집들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